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8일 밤 11시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북핵 외교 안보 특위 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적대 관계가 종식되었다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지금이 과연 평화 시대인가?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안이한 인식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하고 잠수함과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자신들의 핵 보유를 인정하라면서 우리 국민을 인질로 삼고 미국과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집요하게 한미동맹을 흔들어 놓은 결과로 미국이 자국 안보 우선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하여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어서 괜찮다는 인식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우리 국방의 핵심 축이라 할 한미연합 전력마저 사실상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뭘 하고 있는가?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이니까 미국 본토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별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데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원인이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을 흔들어 놓은 결과다. 즉 문재인 정권이 나서가지고 한미동맹을 흔드니까 미국도 이제는 문재인 정권 들어 당신 안보는 당신이 지켜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지적인데 여기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북한 규탄 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과연 정상적인 안보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은 형식적인 NSC 국가안보회의 한 번 열고 직접적 위협 아니라며 사건을 축소하는 데 바쁜데 도대체 국가와 민족을 지킬 의지가 있긴 한 것인지 묻고 싶다. 그러니 이 사회의 종북 세력들이 북한 핵도 우리 것이라고 하며 공공연히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 안전은 내팽개치고 북한 눈치만 보는 대통령에게 우리 안보와 국방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제 긴급히 입장문을 발표했다. 북한이 직접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할 것,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북한 제재 강화에 나설 것,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것,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4대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위태로운 안보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잘못된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킬 확고한 안보 정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이 정권이 북한 편에 서 있으면 이 나라와 이 국민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 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정법을 썼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편이라면 누구겠습니까? 북한 주민 편이 아니죠. 북한 정권 편, 쉽게 말하면 김정은 편이라는 뜻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편에 서 있다면은 이 나라와 이 국민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 이게 아주 정통으로 꽂힌 질문입니다. 제대로 맞췄습니다. 이 질문은 제대로 맞췄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행복, 김정은의 안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희생시키고 한미 관계도 흔들고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다. 그리하여 5천만 국민을 김정은의 인질로 갖다 바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모든 국민들이 의심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좋은 말 하다가 황교안 대표가 오늘 제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자국의 국군 통수권자를 향해서 당신은 적군편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야당이 있습니다. 이게 근거 없는 모함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거들었습니다.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에 우리 대한민국 안보는 한마디로 속수무책이었다. 사거리에 대해서도 430, 690km로 발표했지만 결국 다음날 둘 다 600km 비행했다고 수정했다. 당초에는 레이더 탐지를 벗어나서 파악조차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정보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협정을 통해서 얻었다고 한다. 미사일 발사 당시에 이지스함과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는 출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거는 미리 몰랐다는 거죠. 미리 그런 발사가 있을 줄 몰랐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핵무기가 달려 있었더라면 대한민국은 그게 남쪽으로 날아왔더라면 대한민국은 죽었다는 이야기죠. 10시간 반 만에 겨우 열린 NSC에는 대통령이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우리 안보가 마비되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북한이 핵탄두 12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다. 시간을 우리가 벌어주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 이후에 계속 대한민국을 향해 오만하고 경멸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중적 태도다. 자멸적 행위다. 평양발 경고를 무시하는 실수, 하지 말라 등 사실상 하급기관 대하듯이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도 요약하면 김정은이 문재인을 부하로 대하고 있다. 이런 요지네요.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을 만나고서 뭐라고 이야기했나? 5가지 구체적 예를 들면서 김정은이 핵폭이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현실을 보라. 그 말 책임질 수 있겠는가? 거짓 말한 건가? 속은 건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사하지 말라는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도 침묵한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는 겨우 한다는 말이 갈 길이 멀다고 한다. 정말 갈 길이 먼 문재인 정권이다. 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의 공식 입장 아니다. 9.19 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은 없다며 청와대는 망상적 현실 규정을 하고 있다. 그저 오늘 계속해서 북한은 공개 협박을 하고 있다. 지금 오히려 북한을 대변해주고 있는 청와대.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인질범과 동화 또는 동조하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볼 수 있다. 5기에 가까운 현실 부정이다. 지금 구한말 조선의 재현이다. 대한민국은 주변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친북 안보 실험은 왕따 안보를 자초했다.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에 오히려 러시아 편들다가 망신당한 정권. 여전히 제대로 된 항의조차 안 하고 있다. 영공을 침범하고 독도 도발을 또 해와도 사면초가 고립무원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동래북 신세가 되고 말았다. 누가 이 대한민국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었나? 신형 탄도미사일, SLBM, 핵무기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굴종적 태도이다. 우리 스스로 북한의 굴종적 태도, 위축, 사기 저하 등 이러한 것을 만들어낸 바로 이 대한민국이 동래북 신세가 되었다. 이것의 발원지가 어디인가? 바로 청와대다.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소다. 이것도 아까 황교안 대표가 한 말과 함께 아주 급소를 찌른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소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편에 서 있으면 국민은 누가 지키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구멍난 안보 국회가 나서서 채우자는 제안을 여당은 정쟁으로 치부하고 있다. 여당은 무조건 안보국회를 수용하길 바란다. 건드리면 죽는다고 했던 이스라엘 모습을 기억하라.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죽는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의 위협에 굴종하여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 조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상당히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나토식으로 한국에 미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공동 사용권을 갖자. 유럽의 5개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등인데 5개 나라에 배치한 미국의 전술핵 무기에 대해서는 그 나라도 전시에는 공동 사용권을 갖습니다. 사실상의 핵 보유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북한의 핵에 대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다.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대안을 내어놓았습니다. 황교안, 나경원 두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비판은 올바릅니다. 정확합니다. 다만 대안이 뭔지 유승민 의원처럼 그런 대안을 내든지 해야 더욱더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핵을 폐기시킨다는 것은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져도 아마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하면서 사기를 치도록 하면 안 됩니다. 평화 사기극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별은 사다리로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별을 딸 수 있다고 하면서 사다리 만들어 달라고 돈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제 우리도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핵 보유 공약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당이 내어놓아야 합니다. 내년 총선에 우리도 핵을 갖자. 핵을 갖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심하고 이스라엘식으로 핵폭탄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미국을 압박을 해서 전술핵 재배치 및 핵 공유 전략을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핵 보유입니다. 간접적인 핵 보유죠. 지금 이런 식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